여기 지름과 무게는 같지만 표면이 다른 두 개의 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끈하고 다른 하나에는 딤플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공이 더 멀리 날아갈까요? 비행기나 자동차는 표면이 매끈하고 유선형입니다. 그래서 골프공도 매끈해야 더 잘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프공은 다릅니다. 골프공은 일부러 표면을 파냅니다. 수백 개의 작은 홈을 만듭니다. 이 작은 홈을 딤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멀리 날아가야 하는 공을 왜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까요? 만약 골프공이 완전히 매끈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스윙 조건에서도 매끈한 공은 훨씬 짧게 날아갑니다. 실제 시연에서는 딤플이 있는 공의 절반 수준밖에 날아가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거칠게 만들었더니 더 멀리 날아간다. 직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홈이 어떻게 공기 흐름을 바꾸고 골프공을 더 멀리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먼저 알아챈 건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골퍼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오래 써서 흠집투성이가 된 공이 매끈한 새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간 겁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확실했습니다. 흠집난 공이 더 잘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골퍼들은 일부러 공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공을 만들 때부터 아예 표면에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과학이 그 이유를 설명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공이 공기 속을 날아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주변에는 바람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골프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을 기준으로 보면 공기는 진행 방향의 앞쪽에서 다가와 왼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공기는 공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을 가합니다. 이 힘이 바로 공기저항입니다. 공기저항은 공의 속도를 줄이고 멀리 날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딤플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매끈한 공 주위의 공기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기는 가장 먼저 공이 앞면에 부딪힙니다. 공이 앞쪽의 공기를 밀어내면서 공 앞쪽의 공기 압력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공기 압력이란 공 바깥의 공기가 공 표면을 누르는 세기를 뜻합니다. 그림의 빨간 부분처럼 공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앞쪽에서 공 표면을 누르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공 앞면에 부딪힌 공기는 위와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공의 둥근 표면을 따라 옆쪽과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그림의 파란 선처럼 공기 흐름이 공 표면에 붙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뒤쪽으로 넘어가면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공기 흐름은 공의 둥근 표면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공기역학에서는 이 현상을 박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 흐름이 공 표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의 노란 점이 바로 공기 흐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매끈한 공에서는 이 박리가 비교적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박리가 일찍 일어나면 공 뒤쪽에는 넓은 후류가 생깁니다. 후류는 공이 움직일 때 그 뒤쪽에 형성되는 공기 흐름입니다. 매끈한 공에서는 이 후류가 넓게 퍼지고 그 안에서 박리된 공기가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뒤섞입니다. 그림의 파란 소용돌이는 이러한 난류성 후류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이 난류 자체가 공 뒤쪽의 압력을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기 흐름이 일찍 박리되면서 공의 뒷면을 충분한 압력으로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 뒷면의 평균 압력이 앞쪽보다 낮아지고 이 압력 차이가 공이 진행을 방해하는 압력 저항을 만듭니다. 이제 공의 앞쪽과 뒤쪽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 앞쪽에서는 공기가 표면을 강하게 누릅니다. 반면 공 뒤쪽의 후류에서는 공기가 표면을 누르는 세기가 훨씬 약합니다. 따라서 공이 앞쪽과 뒤쪽에는 큰 압력 차이가 생깁니다. 공 표면 전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모두 합하면 공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남습니다. 이 힘을 압력 저항이라고 합니다. 매끈한 공은
뒤쪽 후류가 크기 때문에 압력 차이와 압력 저항도 큽니다. 여기서 골프공의 딤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 표면 바로 가까이에는 공을 따라 흐르는 얇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림의 노란 띠가 바로 이 얇은 공기층을 나타냅니다. 이 공기층을 경계층이라고 합니다. 딤플은 표면 가까이의 공기 흐름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를 활발하게 섞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섞이는 공기 흐름을 난류라고 합니다. 딤플 때문에 표면 가까이의 공기가 활발하게 섞이면 공기 흐름이 표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기 흐름은 매끈한 공보다 공이 뒤쪽까지 더 오래 따라갑니다. 그림의 노란 점을 보세요. 공기 흐름이 떨어지는 위치가 공이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딤플은 박리가 일어나는 위치를 더 뒤로 늦춰줍니다. 공기 흐름이 더 뒤에서 떨어지면 공 뒤쪽에 생기는 소용돌이 영역도 작아집니다. 그림에서 딤플 공 뒤쪽에 후류가 좁고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류가 작아지면 뒤쪽 공기 압력도 매끈한 공처럼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쪽과 뒤쪽의 압력 차이가 줄어들고 압력 저항도 작아집니다. 물론 딤플 때문에 표면을 스치는 마찰은 조금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골프공 비행 속도에서는 압력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제 매끈한 공과 딤플 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끈한 공에서는 공기 흐름이 일찍 떨어집니다. 그래서 뒤쪽 후류가 커지고 공기 저항도 커집니다. 공은 속도를 빠르게 잃고 비교적 짧게 날아갑니다. 반면 딤플 공에서는 공기 흐름이 더 뒤까지 표면을 따라갑니다. 뒤쪽 후류가 작아지고 전체 공기 저항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딤플 공은 속도를 더 오래 유지하며 같은 조건에서 매끈한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작은 딤플 수백 개가 공 주변의 공기 흐름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딤플이 공기 저항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골프공은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도 중력 때문에 결국 땅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는 속도를 오래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땅에 떨어질 때까지 공중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골프공의 회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프공은 골프채에 맞는 순간 회전하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공이 항상 뒤로만 회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격 방향과 클럽면의 각도에 따라 회전축이 기울어지면 공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의 윗부분을 잘못 맞히면 공이 앞으로 도는 탑스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좌우로 휘지 않고 백스핀이 걸린 공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스핀은 공의 윗부분이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회전입니다. 백스핀이 걸리면 공 표면 가까운 공기 흐름이 윗면과 아랫면에서 달라집니다. 윗면의 공기는 공 뒤쪽까지 표면을 따라 흐르고 아랫면의 공기는 더 일찍 표면에서 떨어집니다. 이 박리 위치의 차이 때문에 공 뒤의 공기 흐름이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골프공이 공기를 아래로 밀면 그 반작용으로 공기가 골프공을 위로 밉니다. 이 위쪽 힘이 바로 양력입니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백스핀이 공기를 아래로 꺾으면 그 반작용으로 공은 위쪽 양력을 받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백스핀의 경우에는 주로 위쪽으로 양력이 생깁니다. 중력은 공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양력은 공의 비행 궤적을 위쪽으로 바꾸고 공이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공은 앞으로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력이 무조건 클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양력이 너무 작으면 공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력이 지나치게 크면 공이 너무 높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양력이 아니라 공의 속도와 회전량에 맞는 적절한 양력입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출발한 공이라도 회전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날아가는 높이와 거리, 그리고 좌우로 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딤플이 양력을 만드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딤플 자체가 공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하지 않는 공에 딤플만 있다고 해서 일정한 방향의 양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딤플은 이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딤플은 공 표면 가까이 흐르는 공기의 상태를 바꾸고 공기 흐름이 표면에서 떨어지는 위치도 바꿉니다. 그 결과 공 주변의 압력 분포가 달라지고 백스핀으로 생기는 양력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스핀이 양력을 일으킵니다. 딤플은 그 양력의 크기와 비행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딤플의 역할은 단순히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딤플은 비행 중 공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과 양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양력을 만드는 것은 백스핀입니다. 딤플은 공기 흐름과 박리 위치를 바꾸어 그 양력의 크기를 달라지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딤플이 양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딤플의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딤플은 공기 저항뿐 아니라 양력에도 함께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양력은 클수록 좋고 딤플은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스핀이 너무 적으면 공이 충분히 떠오르지 못하고 빨리 떨어집니다. 반대로 백스핀이 지나치게 많으면 공이 너무 높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기 저항까지 커지면 공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빠르게 잃습니다. 결국 비거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력을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 출발 속도와 회전량에 알맞은 양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딤플도 개수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딤플의 성능은 개수뿐 아니라 크기와 깊이, 모양과 배열이 함께 결정합니다. 너무 얕으면 공기 흐름을 충분히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저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딤플의 개수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적절한 조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행 조건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공은 날아가면서 점점 느려지고 회전 속도도 변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속도와 회전 조건에서만 잘 나는 딤플은 좋은 설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출발부터 착지까지 넓은 조건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내야 합니다. 수백 개의 딤플의 크기와 깊이, 배열을 사람의 감각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을 함께 사용합니다. 공 주변의 공기 흐름을 컴퓨터 안에서 재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전산유체역학이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로는 CFD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딤플의 크기와 배열이 서로 다른 골프공을 컴퓨터 3D 모델로 구현합니다. 그 공에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공기의 방향과 속도, 온도 같은 조건을 바꿔가며 시뮬레이션합니다. 공기가 표면에서 떨어지는 위치와 공 뒤쪽에 생기는 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공이 받는 공기 저항과 양력도 비교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성이 높은 설계를 먼저 골라냅니다.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개발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좋은 후보는 실제 골프공으로 만든 뒤 풍동과 비행 시험을 거칩니다. 컴퓨터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시험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딤플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표면에 홈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작은 딤플이지만 그 안에는 공의 속도와 회전, 양력과 공기 저항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매끈한 표면이 언제나 더 잘 날 것이라는 상식을 뒤집고 수백 개의 작은 홈으로 공기 흐름을 바꾸는 공. 그것이 골프공 딤플의 과학입니다. 골프공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골프 과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